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9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다시금 특별한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다음 달 정치 상황을 예측해보는 월간 브리퍼 특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인데요.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새 스튜디오에서는 세 분의 조합으로는 처음 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야, 반갑습니다. 예. 시사인이 사세가 나나이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좀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 조합도 한 달 만에 만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김은지 기자는 이제 빨간 옷을, 예, 오늘 저는 분홍 옷을. 예, 저희 지금 나를 맞췄습니다. 장애투쟁 나가세요? 나가야지. 색깔 빨간색은 제가 없습니다. 성족이 흔들 거야. 나는 가서 막 이렇게. 저는 혹시 전환기 씨랑 통화됐나요? 네, 자 얼른 이 9월 저희가 그 복습을 해보면서 다음 달을 들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 지난달의 이야기들을 총합해보면 김건희 컨테이너 발견된다에 이정주 기자 X 들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된다. 이정주 기자 O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장동혁 1대1 회동 성사된다. 이 킬러 문항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역배팅을 했던 이정주 기자가 O를 들었고요. 그리고 검찰청 폐지 법안 9월 본회의 통과된다. 오늘 저희가 이 녹화를 세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미리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이면 통과된다라는 전제로 점수를 매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 달 왕은 드디어 이분이십니다. 이정주 기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라고 이거 쓰기 진짜 힘드네요. 진심으로 좋아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소감 한번. 예, 성적 지상주의 참 물러나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인생 코인이고 지난번에 기웃기웃 해봤자 제가 김준일 선배 막 이렇게 컨닝하고 있을 때는 진짜 바닥을 쳤거든요. 예. 지난번에 제가 파이어 했습니다. 예. 어차피 빵점이나 88점이나 똑같다. 죽자 죽어. 예. 했더니 제가 한번 했는데 이 역성혁명의 역사. 예. 혁명은 좀 빠르고 강하게 가야죠.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가시네요. 다음 달까지 탈환하지 않기. 혁명정부 당분간 정권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 진짜 인생은 이정주처럼 이런 생각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떤 막 의미죠? 방송 재밌게 하고 분량 차지하지, 왕관도 차지하지, 뭐 이런 이 정도면 뭐 성공한 인생이지. 성공한 인생. 이게 뭐 그 전직 왕들의 어떤 뭐 지금 조롱인가요? 한 달 이거 한번 차지했다고. 제가 이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왕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칭찬받는 것도 좀 어색해하세요. 불안해요. 3일차나 될까봐. 아니죠. 일단 한번 하게 됐으면 또 가겠죠. 기자가 좋으니까. 우리 곽 기자님도 베팅하세요 이번. 저요? 베팅하자. 가까이 있으니까 인생은 한 방. 인생은 한 방. 오늘 베팅하겠어. 하지만 이번 달이 마지막 왕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움은 또 아니 혹은 불안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아니, 제가 왕 하자마자 이런 건 또 뭡니까? 아니 제가 이제 이게 제작진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 코너 이름이 월간 브리퍼인데 사실은 우리가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너 이름을 월간 궁예로 바꾸자.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월간 궁예로 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서 다음 달부터는 월간 궁예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고 이 또 왕관 몰이로 또 이정주 기자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다음 달에 어떤 컨셉과 그리고 제목을 올지는 기다려주시면 아니 근데 약간 왕관제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지금 민심이 들끓네요. 아니 이정주 선배가 약간 지금 이진숙처럼 돼가지고 내가 방통위원장 했는데 지금 미디어위원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강제로 내려올 위기인 것처럼 왕관 간신히 썼는데 지금 바로 다음 달에 폐지되면 너무 쫓아내 바뀌었어. 쫓아내. 그래야 약간 좀 궁에도 어쨌든 왕이었으니까. 이정주 이진숙 평행 이론설 처음 듣네요. 놀랍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 대단하시네. 뭐 혹시 왕 못했다고 비우고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저는 새벽에 빵 안 좋아합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빵 결제하시나요? 그럼요. 다음 달에 어떤 왕관 혹은 궁예가 올지 기대해 주시면서 그럼 저희 이제 10월 달에 결전을 치러러 가실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앞에 OX 판넬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들 때 O인지 X인지 말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보석으로 풀려난다. 하나, 둘, 셋. X. 네, 조희대 한덕수 만난 적 있다. 하나, 둘, 셋. X. 네, 박성재 구속된다. 하나, 둘, 셋. X. 갈렸네요. 법사위 야당 간사
누가 될까? 이건 주관식이어서 미리 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나경원. 없음. 아, 갈렸습니다. 역배팅 이번에는 계속 김준일 평론가인 것 같네요. 자, 한번 뺏기니까. 좀 초조하신 것 같은데. 저 심정 이해합니다. 자, 국민의힘 10월에도 장애투쟁 한다. 하나, 둘, 셋. 오,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추가 구속자 나온다. 하나, 둘, 셋. X. 네. 한동훈 증인신문 강제구인 된다. 하나, 둘, 셋. X. 네. 김현지 국정감사 나온다. 하나, 둘, 셋. O. 그리고 에이펙서 김정은 트럼프 만난다. 하나, 둘, 셋. X. 이 중간부터 다시 역배팅에 지금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역배팅으로 이정주 기자가 다시 기조를 선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윤석열 씨가 법원에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70일 넘게 드디어 모습들이 좀 공개가 되어서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고 와서 세 분의 OX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올까요? 이제 곧 검판을 개정하겠으니. 네, 오늘 보석신문에 나왔고 나온 김에 아마 재판도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 보석으로 풀려난다 있어서는 세 분 다 X를 드시긴 했어요. 우리가 그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폭동 일어날 겁니다. 폭동 일어난다. 나부터 뛰쳐나갈 거야, 광화문으로. 김준일 뛰쳐나간다. 나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어디든 뛰쳐나갈 거야, 진짜. 보석으로 풀어주면은. 예,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말이 되나요? 지금 내란수계를 지금 게다가 본인이 보석으로 요구하는 게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 하나. 근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지금 술을 끊어서 진짜로 다이어트. 톤으로 1톤 트럭으로 들여다가 맨날 술 먹다가 지금 술을 끊으니까 굉장히 좀 건강에 좋아 보이고 또 하나가 이제 재판을 일주일에 4번 출석해야 되는데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풀어달라. 미친놈 아닌가?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요. 구치소에서도 지금 10번을 안 나왔는데 풀어주면 나오겠다고? 미친놈인가? 나 미친 이제 X 정도를 하시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걸 풀어주는 건. 어떻게 저는 물론 일말의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닌데 항상 이제 기상천외하게 할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만 보더라도 당연히 보석은 인용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금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평소에 재판을 성실히 나오면서 저는 밖에 나가더라도 일정 다 지켜서 재판 꼬박꼬박 나올 거고요. 다만 이 일정을 지키는 데 한해서 제가 기본적인 방어권을 조금 더 지키고 싶으니까 좀 풀어주세요. 저 이렇게 성실하게 할게요. 이걸 증명해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 말은 윤석열이 지금까지 꼬박꼬박 재판에 나가서 본인이 할 일을 다 했어야 보석이 그나마 먹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이제 와서 보석 심판에 때리고 나가가지고 저 앞으로 부르면 그때그때 나가겠습니다. 저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변호인단을 좀 잘못 꾸린 게 아닌가. 윤석열 개인의 어떤 그런 판단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먹히지도 않은 전략을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재판장도 좀 기가 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왜 저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보석은 저는 본인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우선은,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다 해보고, 저도 당연히 안 풀려날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추가 기소가 없으면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1월 9일이 구속 만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환죄 관련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방문 조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취재 좀 해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주말에 이제 구치소 와달라. 방문 조사를 받겠다. 특검은 원래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저거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 제가 쫙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게 그 주말에 놀려고 저런 거다. 그게 뭐냐면 변호인 접견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밖에 안 됩니다. 원래 법적으로. 근데 주말에 접견식으로 이동하려면 구치소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독방에. 너무 열악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에어컨 나오고 편한 데로 가려면 조사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검한테 너네가
에어컨 있는 조사실로 와서 나 좀 놀게 해달라. 사실 이게 엉뚱한 해석인데 최악이네요. 이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자 나도 모르겠는데 아까 김준일 선배 말처럼 이거 미친놈이다 이거. 너무 하면 안 돼요? 네. 3번 하셨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모두 안 하는 걸로. 다리 끄고 들어가네. 아니 나중에 소송 걸리더라도 저는 이제 액수가 왕의 품격이 있는데. 아주 품격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까지 그거 찍어서 바로 혁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입이 걸어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혁명군 같아. 야당 같아 지금. 주류의 마인드 장착해서. 정치야 여당. 정권 여당. 제가 모 대표 같죠? 지금 하는 게. 모 당의 대표 같죠? 아무튼 그런 느낌의 지금 이제 꼼수를 쓰고 있다. 네. 안 될 거, 그러면 내란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셨으니까 바로 이어가 보면, 이제 그러면 조은석 특검은 이런 꼼수를 알 것 같은데, 그럼 안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윤석열 씨를 그러면 수사할 거라고 보세요? 안 가죠. 저 당연히 안 가고. 내란 특검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 다음 질문도 계속 있었는데, 외곽으로 지금 박성재 등등으로 좀 쪼여서 이제 구속이 될 거예요. 박성재 구속된다. 아까 오드셨죠? 된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박성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핵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성재 전 장관이 행적을 이게 잘 이제 다시 재조합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엄 이후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2차 계엄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계엄 시도. 위험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가장 위험했는데 박성재 전 장관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가지 정도 단서가 걸리던데 이분이 첫 번째는 12월 4일 날 안가이동을 합니다. 바로 다음 날 모이죠. 그리고 그 전에 11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똑같이 안가에서 그 당시에 공정거래 영장 한기정 그리고 이복현 박성재 김주연 이렇게 또 만나요. 그때는 이제 삼부토건 대비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비상입법기구 들어가면 저 인원이 또 필요해요. 왜냐면 예산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11월 26일에 분명히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성재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상대한테 전화하잖아요. 계엄 이후에. 그럼 진짜 너무 지금까지 무풍지대에 있었네요. 그렇죠. 한상대 검찰총장은 심지어 검찰 동호회 회장으로서 윤석열 그때 그 구속 취소, 지기현 그거 이제 독려하는 문자 보내거든요.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이 큰 그림 속에서 여론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지기현 판사의 3월 8일 그 구속 취소 때문에 이 여파가 사실은 사법개혁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토낸 내용이 굉장히 주류 딱 여당 같으세요. 여당 같아요. 다시 혁명가로 변모해 볼까요? 물론 저는 청문회는 찬성하지 않아요. 접근 방식은 그러면 안 된다. 내용은 이렇지만 이 내용을 잡돌이할 때 방금 말한 막 빡 이게 이제 급발진하면서 이제 모든 게 수포로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 저는 키맨이다. 키맨이다. 나타나서 구속된다라고 약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를 이제 주말에 이제 구치소에서 조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안 받아들일 거다라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씨 강제 구인을 해서 특검 사무실에 데리고 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강제 구인 사실상 실패를 했고 그 이후로부터 약간 좀 조심스러워진 측면이 서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강제 구인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저는 이제 그 1월 9일 전에 한 번쯤 다시 뭔가 너무나 수사 진척이 없다고 하면 또 특히나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지금 윤석열 씨하고 관련해서 좀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건희 씨에게 어쨌든 뇌물죄를 적용을 하려면 김건희 씨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뭔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려면 아마 조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안 나올 거라서 1월 9일 전에 한 번 정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어쨌든 이건 우리 또 한 달이니까 지금 당장 10월에 여러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윤석열한테 칼을 들이밀 것 같지는 않다는 게 10월까지는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구인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음이 낮잖아요. 당연히 그거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구인했을 경우에 또 이제 이 시선이 이제 인권 침해네 아니네 이런 걸로 가서 글쎄 이제 외환죄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입증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말을 할까요 나와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다른 걸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말을 안 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환죄는 지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외환죄는 쉽지 않아 이제 보인다. 일반 이적죄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제 10년 이상 뭐 이렇게 그건 또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뭐 그 여적죄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처럼 막 사형 막 이런 걸로 지금 법을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통모 적국과 통모하여 뭐 외국과 통모하여 이게 지금 입증하는 건 쉽지는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이 가는 건 너무 많죠, 사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특검이 결국은 좀 일반 이적죄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추가 기소가 없으면 말씀처럼 만에 하나 이제 구속 만료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씨 구속 관련해서는 아마 하반기 내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랙스완을 한 2번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사법부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아나키예요 지금. 네, 사법부 아나키인가요? 다시 혁명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길을 왔다 갔다 하세요. 네. 물론 제가 혁명할 처지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여기 그 파기환송 되면 기자 은퇴 한번 한다 했다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 그랬죠. 이 사법부의 지적질하기보다는 저한테 이정주도 왜 아직도 기자 아니야? 제가 뭐 기자 연봉 1억이나 되면 말도 안 합니다.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지만 저는 이제 취지가 세상이 올바로 서야 된다 이 소리였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희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무슨 지금 뭐 사법부 독립이나 뭐 이거를 독립무쇠로 그렇게 모든 논리를 독립으로 막을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을 지금 사실상 9일 전원합치 해부 다음에 9일 만에 한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이틀인데 그럼 로그 기록을 내놓으면 돼요. 전대 법원 행정처장 처음에 봤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에 읽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법사위원들이 쪼으니까 나중에 이건 원래 안 보고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서 저는 요구하는 거는 파기환송이 그렇게 급박하게 일어나서 사실상 정치 개입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그걸 사법부 독립이라는 무한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사 쓴다면 사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한테 갑자기 법원에서 내려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설명한 줄이 없어요. 그게 문제란 거예요. 저는 한덕수 뭐 만나는 관심 없어요. 설명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조희대 한덕수에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 분 다 X를 두셨거든요. 뭐 관심은 없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지금 이게 의혹의 쟁점이 됐고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요구하는 하나의 뭐 계기가 되긴 했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해당 열린공감 TV의 의혹과 별도로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 자체는 사실 높지 않다 이렇게 세 분 다 보시는 거네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몰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른 시점에 빨리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약간 뒤늦게 그 이제 썰로서 섬이 이야기가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의혹 제기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그 파기환송하는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별개고 핵심은 한덕수 전 총리하고 만나서 이걸 공모를 했느냐 혹은 그런 식으로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쟁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이 의혹을 조금 더 깨끗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한 전 총리 아까 나왔던 그런 뭐 운전 기록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는 증명할 수 있지만 부자기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만나지 않은 걸 증명할 수 없어요. 만난 걸 증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만난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안 만난 거죠. 그러면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보고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썰을 확인해 봤더니 뭐 지금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아니 뭐 다른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신빙성 있는 취재를 확인해 봤더니 근데 어쨌든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추가적인 이거 입증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만난 적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문이 모호했던 건 맞아요. 이상한데 이거 좀 무피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후에 이제 그 법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사실 만약에 진짜로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하면은 그 행정처에서 그런 정도의 톤으로 저는 댓글 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안 만난 게 맞다. 김준일 평론가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이 만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면은 경호원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조희대도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경호원들을 주렁주렁 달고서
어디선가 회동 거기에 두 사람만 만난 것도 아니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충식 씨가 같이 만나는 게 있는데 이게 소문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뭐 세상에 뭐 그러면 야, 왜 그게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도를 한쪽에서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열린공감 TV가 이게 무슨 뭐 경짜장 뭐 썰전인가? 그래서 아예 동네에 시중에 떠도는 썰 그냥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시사인 같이 데스킹 기능이 있고 검증 기능이 있고 이런 데서 보도를 한 거면은 그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아무나 정파적으로 그냥 막 아무에게 썰전이라고 해 게다가 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 갖다 쓰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이미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심지어 거짓말이지만 제보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다그치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기가 입증 안 돼서 결국은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한테 지금 7천만 원 배상하게 됐잖아요. 민사에서. 형사는 어차피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그것도 윤석열이 김앤장 40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를 상식적인 사람은 다 알아요. 경호원 주렁주렁 다니고 40명 김앤장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법인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는 이게 다 개인이 파트너 변호사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당해봤으면은 이런 거 가지고 좀 떡밥 물어서 역공의 소지 좀 주지 말고 좀 정제되게 해서 좀 해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난장판이고 지금. 네, 근데 그와 별건으로 이제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기조 변화가 있긴 하던데. 아니 저는 뭐 이정주 기자가 얘기했던 건 대체적으로 동의해요.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지난번에는 뭐 세종대왕 얘기. 무슨 세종대왕이 왕권을 강하게 법을 해. 그냥 그때는 왕이고 법인데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거 팩트도 틀려요. 세종은 왕권의 사실 최정점에 있었던 군주였고 그때 본인 여러 법을 활용해가지고 왕권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있고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그거고 조희대 이런 걸로 오히려 궁지에 진영 자체가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좀 정제되게 좀 해라. 그리고 그 유튜버들 아무 얘기나 하는 거 좀 믿지 좀 마라 다. 예. 네, 그럼 박성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박성재 구속된 데서 유일하게 지금 처음으로 세 분이 의견이 좀 갈렸는데 아까 이정주 기자는 구속된다에 오를 드셨고 가구신 기자도 구속된다에 오를 드셨네요. 사실 아까 이정주 선배가 얘기했던 그 저는 안가 회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위공직자거나 고위공직자 출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는데요. 구속영장의 발부의 요건 크게 두 가지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사실 이렇게 좀 유명한 공인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는 거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르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혹시 위증을 할 만한 소지가 있느냐 이게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아 증거인멸.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위증 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안가회동 관련해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친목 모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박성재 전 장관 측에서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이 안가회동이 우리가 그 생각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 비상경과 관련된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거리를 더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누가 상식적으로 국민이 보았을 때 이 타이밍에 이 안가회동하는 게 개혁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박성재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X를 드신 김준일 평론가는 소수 의견이시긴 한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지금 이미 압수수색도 당했고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거를 이제 내란 비상계엄을 도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계엄 당일에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국무위원들 중에서 지금 구속된 사람과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된 사람은 이상민. 그리고 안 된 사람은 한덕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에 여기가 좀 더 가까울 것인가. 아, 박성재가 현재 상태가? 박성재가. 자, 이상민이 구속된 거는 결정적으로 소방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방방재청에 단전단수하라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너무 명시적으로 그쪽에서 나는 뭐 소방서가 그러니까 그 언론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다 나왔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치명타였는데 저는 박성재가 당연히 내란에 이제 사전에 인지를 했고 그렇게 협조했다라고 보지만은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정말로 지금 당장 구속을 해야 될 정도로 판사가 볼 것이냐. 저는 한덕수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선 세 분 다 영장을 칠 거라고 하는 거는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장은 100% 치야죠. 특검은. 예. 키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이야기를 하신다면요? 저는 박성재 전 장관은 처음에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이분이 뭐 그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이제 처음에 자기는 지시한 적도 없다. 뭐 구금 지시한 적 없다. 체포 지시한 적 없다. 이제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쎄하게 느낀 거는 박성재 전 장관이 그 안가해동 이후에 하나씩 문제가 드러나면 일단 깡통폰 바꿨잖아요. 핸드폰 바꿀 때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최상목도 바꾸고 다 바꿨으니까. 뭐 좋은 기종 나왔겠죠. 아이폰을 좀 땡겨 쓰셨나? 그럼 옛날 거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사실은 아이폰 신제품 나온 시기도 아닌데 12월 갑자기 14일날 바꿉니다. 그렇게 이제 뭐 할부 뭐 본인 냈겠죠 알아서. 그 폰 바꾸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변동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는 실제 안에서는 사실상 플리바 기능을 했어요. 한덕수가? 그래서 구속이 안 된 거다? 불었죠. 어느 정도 본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 뭐 자기 뭐 뒷주머니에 계엄 문건이 있었다 이렇게 했던 거 다 불었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한덕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실상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형량만 남은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다고 보면 되는데 박성재 전 장관은 최근에 이제 검찰 조사 나와서 이제 한 태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지금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상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진두지하면서 사실 이제 바깥으로 밀려난 심우정 전 차관 과거에 너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공개석상에서 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상대 통화한 거 나오고 요분이 지금 접점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린 벤 다이어그램에 계속 가운데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게 말투도 이 영남 이제 청도분이어서 처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진실성 있어 보였어. 왜냐면 이제 영남 사람들 뭐 안 했다 뭐 비켜라 뭐 카메라 뭐 불이 너무 박노 막 이렇게 하길래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코스프레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속은 거 인정할게요. 말이 짧고 툭툭 그 경상도 남자 좀 치길래 저는 약간 진정성 있는지 봤어요. 쉽게 속으시는데요? 그게 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죠. 그걸로 왜 속아? 아니 약간 그게 뭐라고? 약간 그런 말투들이 그 약간 외피를 쓴 국힘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 써. 다 믿을 거야 그러면? 아니 근데 약간 제가 제 변명인데 오늘 왕을 이렇게 공격하시면 됩니까? 지금 몇 달 만에 한번 시기 질투해서 그런다. 역성에만 한번 올라왔더니 와 세네요 이게 진짜 견제가. 근데 제가 이제 영남 분들인데도 예를 들면 똑같이 송원석 의원 이런 분들 김기현은 딱 들어보면 그 말투에 약간 행간에 거짓말이 들려요. 제가 12년 출입했잖아요. 이정주 기자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못난 놈이죠 뭐. 제가 사실 박성재 장관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있을 것 같게요. 다른 사람 제가 밥만 한번 먹어봤으면 제가 간파했을 건데 이분 스타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그렇게 불경한 노릴 그것도 없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진술을 좀 들어줬던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제가 잘 알죠. 초반부터 거짓말하는 거 느꼈어요. 그래요? 잘 알죠. 딱 보면 이분은 절대 출마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처음에 계엄 직후에 제가 그쪽 사람을 만났고요. 근데 뭐라더라? 룰 오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의 집에? 룰 바이 로, 룰 오브 뭐 이상한 소리 하시더라고. 약간 영어의 권위에도 약하신 것 같은데요? 경상도 사투리에도 약하고. 그렇죠. 영어 쓰는 사람 제가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이거 거짓말이네. 그냥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걸 영어로 하겠다는 거는 일단 친미 사대주의로 저를 밟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성재 장관 약간 이제 촌놈티 내길래 제가 속은 게 인정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분을 다시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집 앞에 가서 뻗치기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불구속 상태이니까 아직 뭐 기소도 안 되긴 했지만 아무튼 만나시면 또 만나실 수 있긴 하겠네요. 만나서 한번 물어봐요. 뭐 저한테 말해주겠냐마는. 그래서 만나서 한번 경상도 사투리에 속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속지 않고. 근데 그래서 저는 박성재 장관이 일단은 특검에서도 구속을 시키면 많은 자료가 나올 거다. 플리 바게닝을 하려면 구속을 시켜야 돼요. 밖에서 있으면 그
박연이 안 됩니다. 서로 그게 안 돼. 플리가 안 돼요. 예. 어차피. 지금은 굉장히 법기술자 같은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날인도 거부했다고 하고 네. 그 나오는데 기자들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네. 보이고 뭐 차 어딨노 막 이러고 예. 다니잖아요. 뭐 해명은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약간 찜찜하긴 하죠. 예.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법사위 간사 이야기인 주간식인데 여기서도 갈렸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없음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나경원이었는데 없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주류 의견을 먼저 우리 박우신 기자가 먼저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그 법사위 야당 간사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을 물르면 대타로 누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대타로 넣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나경원도 너무 힘들게 구한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유상범 의원의 간사 맡다가 이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타로 잠깐 맡고 있었는데 유상범 의원이 이제 원내 수석 맡으면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가 맡아야 되지 싶은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추미애 위원장을 상대하려면 뭐 선수라든가 급을 좀 맞춰야 그나마 좀 이게 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들 안 하려고 해가지고 율사 출신들이 그래서 막 돌고 거의 뭐 폭탄 돌리기 식이었어요 거의. 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실은 나경원 의원한테 좀 부탁을 한 거였거든요.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연찬에 갔을 때 그때 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약간 뭐 본인이 무슨 독배를 드는 것처럼 약간 좀 비장하게 그래서 본인이 부탁을 봐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정이 돼가지고 선임이 되는 식으로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막 원내 상황과 맞물려서 꼬여가지고 원래 되는 거였는데 사실 적당히 줄다리기 하다가 되는 게 수순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지난번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랑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할 때 특검법 관련된 그때 간사건도 같이 합의가 되는 거였거든요. 간사도 이제 임명해 그러니까 민주당도 나경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협상 레버리지를 쓴 거였고 이제 국민의힘도 약간 반발하면서 이렇게 약간 처음 시작은 약간의 이제 그 좀 맞춰놓고 하는 그런 싸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더 이상 이제 진짜 찐으로 진심으로 싸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처음에 그 이제 여당 내에서도 적당히 하다가 이제 해줘야지 싶은 여론도 완전 돌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나경원을 인정할 수 없다가 이미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야당도 반대로 이거에서 지금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나경원은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경원이 한번 물러나게 되면 모든 상임위가 다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든 상임위 이게 전례가 생겨버리니까. 그 사실 민주당이 우위에 두고 있는 모든 상임위에서 다 지금 간사 선임 가지고 태클 걸기 시작하면 지금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국회에 가서 물어봐요. 국회에다가 이거 보면 일사부재이 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국회에서 공식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어서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을 들어뒀다가 이제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원내 상황과 누구도 물러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법사위 안에서 정리가 안 될 거고. 근데 지금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필리버스터 그 송원석 원내대표 측에서 들어간 거 앞두고도 이제 막지박까지 협상을 좀 했었고 안에서 조금 이제 풀려는 기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 좀 강대강 대치 국면이긴 하지만 아니 국민의힘이 안 물러서겠다고 한다면 법사위 간사 없이 그러면 쭉 뭐 다음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할 거냐. 또 사실 보면은 국정감사도 있고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저는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김준일 평론가가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정적인 거를 하나 빼먹었다. 추미애를 물러보지 마. 추미애를 물러보면 안 된다. 그렇죠. 추미애 위원장은 좌고우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노빠꾸. 그냥 고 스트레이트. 여론이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나경원 의원에 반대한 이유가 뭐 윤석열 오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내란에 동의를 했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적으로 패스트트랙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지금 2년 구형 나왔잖아요. 11월 달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선고가. 근데 그거를 명분이 그건데 그거를 선고를 안 보고 그러면 한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강대강 대치.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도 지금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힘은 더 물러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 달 뒤에 방송할 때까지 법사위 못한다. 국힘 간사 없어요. 없음으로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당 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추미애 위원장이 뒤가 없는 사람이면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카드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할 거라는 그거를 이제 얘기했잖아. 이거를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모든 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간사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못 한다는 물러난다는 못 물러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선고를 봐야 된다. 선고를 봐야지 결단이 난다. 그러면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국힘도
명분 있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나경원은 안 되겠다.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민주당도 막 더 이상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10월 달엔 결론 안 난다. 제가 보기엔. 네. 좀 설득되셨습니까? 뭐 좀 짜치긴 한데 바꿀 수는 없죠. 아니 너무 혁명가로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야 이제 맞아 한 달이죠 한 달. 또 한 달 얘기한다. 뭐 혓바닥이 길어졌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벌써 11월 20일 보이잖아요. 저도 요거를 이제 11월 써놨어요. 11월 22일. 뭐 근데 뭐 노 받고 나경원도 노 받고 이정도도 노 받고 추미애도 노 받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미애 변수를 날짜를 좀 착각하긴 했는데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한 달 안에 간사가 임명되도록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본인이요? 본인의 문제가 답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오히려 정치적인 제가 기사를 할애해서 열심히 법사위를 돌아다닐 건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김준일 선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결과적으로 나경원을 민주당이 이제 좀 써먹으려는 의도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사 선임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 기사를 잘 보세요.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내지는 원내대표가 누군 것 같아요? 기사로 보면 나경원이에요. 송원석? 원내대표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냥 그때 막 뭐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노 하면서 뭐 사고뭉치 당에서 금쪽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 지금 전면에 내세운 나경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본인이 당대표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장동혁 뭐 쪼모 같은 놈. 송원석. 저 자기 뭐 사선이 때 저기 밑에서 그냥 김천에서 그냥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동작에서 이제 수도권 4선 여성 의원인데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부심 있잖아요. 이재명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나는 끝까지 된 사람이니까 부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부심이야. 나름대로 본인은 지금 뭐 이게 탄핵 때문에 탄핵 여파 때문에 권성동 날라가고 다 날라갔잖아요. 지금 실세들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뭐 통일교 지금 11만 명 때문에 엎드려 있잖아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의 무대예요. 지금이. 나경원이 매일매일 즐거워요. 제가 그 의원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해피합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뭘 노렸냐면 그렇게 이제 붕 뜨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제 고질병인데 초선은 앉아 있어. 뭐 반말하고. 그게 실제 본인의 생각이 나온 말이에요? 원래 그래요. 어머. 저희 옆에 자주 봤죠. 근데 이제 흥분하면 이분이 막 외통위원장 때도 어디 감히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도 자기가 그 판사 그 법원장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장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 이게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흥분하면 툭툭 나오는데 선회하자면 그게 실수인데 본성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실수가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뭐 청문회나 뭐 이런 지금 사자회동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좀 위험할 때마다 나경원이 한 건씩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짜잘한 실수라면 실수로. 그래서 이걸 좀 써먹었는데 저는 최근에 뭐에 주목했냐면 그래서 경기지사 빅매치 소리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 좀 취재를 해봤어요. 양쪽에 이제 물어봤는데 그 찌라시의 이제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나경원이 경기지사를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랑 이제 빅매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의 오른팔이었던 김민수 최고위원이 개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김민수한테. 개소리 하지 마라.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도 안 된다. 택도 소리 하라. 그리고 본인은 이게 그 발화 지점이 이걸 누가 만드는지도 난 알고 있다. 자기를 일부러 그쪽에 내보내려고 한 사람들이 만든 작업이다. 이 찌라시의 또 세계는 기자의 세계랑 달라요. 우리 김은지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기자잖아요. 저는 사파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사를 빨리 마감하고 찌라시를 연구를 많이 해요. 찌라시 연구의 스텝 1. 이 찌라시의 가장 최대 수혜자가 누구일까?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찌라시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내용을 볼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건 뭐 내용이 맞니 안 맞니 그걸 따질 의미가 없어요. 이거 최대 이득 본 놈이 범인인 거야.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그 범인이 자기가 안 돌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찌라시 이제 제가 분석하건데 나경원 경기지사와 김민수 개항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오세훈이죠. 어떻게 오세훈이죠? 왜냐? 사실 나경원 의원은 늘 서울시장을 바랬지. 맞아요. 경기지사 뜬금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퍼센트 보시잖아요. 경기지사 다음번에 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렵다. 못 이겨요. 지금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봐도 경기도는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는 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탄생한 곳이에요. 거기가. 왕을 좋아해서 대통령이야. 우리는 왕을 뽑은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역성혁명했다면 지난번에 제가 베팅한 그 두 가지 문항이 경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를 딛고 일어나신 거거든. 그래서 경기사는 누가 나와도 민주당을 이기기 힘든 구도예요. 근데 서울시장은 달라요. 지난번에 대선만 봐도 경기도는 월등히 이겼거든요. 근데 서울은 그러니까 22년 첫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때 0.74실 때 경기도 이기고 서울 졌거든요. 네, 근데 경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렇죠. 근데 서울은 약간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오세훈도 지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한강버스 띄우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1년에 200억씩 손실 보는 거 별 지금 생쇼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경선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 명태균도 달렸거든. 그래서 나경원이 빨리 사라져줘야 되니까 경기도로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의 오른팔인 자기는 중도 이미지잖아요. 예. 전환기 이런 애들 들어와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설치고 다니면 손해되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개항으로 치워야 돼요. 김민수 같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찌라시는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김민수 개항을이 너무 나갔어. 네, 약간 평택이나 안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찌라시 쓸 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좀 더 데스킹 해드릴 테니까. 근데 거기서 김민수를 개항으로 나가니까 말이 안 되죠. 합이 안 맞는 거야. 예. 김민수 최고위원 반발하고 당연히 나경원 경기자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찌라시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제 추론도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오세훈 쪽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썼다는 게 아니라 오 시장이 이기길 바라는 쪽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썼을 거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나경원 왜 다시 돌아오면 경기사 붐이 일잖아요. 예. 나경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악재예요. 가기 싫은데. 아니 계속 추나 대전을 해가지고 너네 경기사 붙을 거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각도가 잡힌다니까요. 억지로 출마해야 된다. 네. 이제 등 떠밀려서 난 싫은데 난 서울시장 갈 거야. 그럼 당에서 금쪽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빨리 혁파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취재한 것과 이제 알아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 의원을 경쟁 상대로 생각조차 안 해요. 그래요? 네. 어머.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 본인이 떨어진다라는 다른 사람한테 밀릴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한다. 그리고 명태균 의혹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그래요? 뭐 그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 캠프의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아직 수사를 이거를 나경원을 경쟁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밀어낸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세훈 쪽이 만든 건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 나경원 의원은 경기지사 얘기가 나오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본인의 가치나 이름이 언급되고 또 기사가 나오고 이런 건데 뭐가 됐든 그게 서울시장에 사실 오세훈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막 여기는 국힘의 특성은 당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의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오세훈이 절대 안 되라고 찍어 눌러준 정도가 되지 않으면 나경원이 이길 수 없다 지금. 당내 경선에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는 보궐선거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다. 국힘 내부에.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을 경기도지사로 보내고 분당에 나오려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김민수 같은 사람이. 원래 분당에 거기에 당협위원장이었어요. 뺏겼죠. 근데 뺏겼거든 거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역공작을 해서 좀 만들어내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싶은 데에 의원을 지사로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출마하겠다. 막 이런 거 찌라시가 막 돌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동작을로 이제 보내가지고 한동훈이 나오니 뭐 별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 퍼즐을 맞추려는. 왜냐면 이제 시도지사 나가려면 배지 떼야 되니까. 짧게만 말씀 얹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도지사를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희생 헌신하는 아이콘이 아니에요. 본인이 손해보고 좀 뭔가 이렇게 희생할 것 같은 판에 절대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지가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나갈 그것도 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당을 위해서 험지에 나가서 뭘 해야지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간다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될 가능성이 왜 조금 더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지금 상대를 해봤잖아요. 별거 없다는 게 나온 거야. 뭐 해봤자 그래서 뭐 5선이라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 봤더니 뭐 사실
번번이 추미애 위원장한테 깨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뭐 나중에 뭐 간사 줘도 딱히 뭐 이렇게 태클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이미 실력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이 나중에 조금 풀어줄 옵션이 생길 수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월간 브리퍼 앞으로 궁예 특집이 될지도 모를 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예견해 주셨으니까 두 분의 의견들 비교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하셨으니까 10월에도 장외투쟁을 한다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기서는 이정주 기자가 소수 의견이시니까 과우신, 김준일 두 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온갖 욕을 다 먹고 있거든요. 이거 한다고? 장외 집회 때문에 어제 이제 유모 의원이 기자들한테 난리쳤던 게 있어요. 육두문자까지 이제 섞어가면서 그것도 소위 말하는 밭으로 돌았죠. 뭐 그 말간 난리가 났는데 사실에 가깝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요? 유모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그러니까 이거 장 지도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필리버스터도 뭐 지금 뭐 하고 이거를 다 어떻게 하냐. 선택과 집중 좀 해라 뭐 이런 건데 장동혁 대표는 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10월 달에 또 뭐 이슈가 있으면 또 한번 모여라. 이렇게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국정감사 시즌 들어가면은 내내 하는 거는 욕 많이 먹겠죠, 그러면. 그 의원들도 욕이 많이 나올 텐데 한 번 정도 딱 각 잡아가지고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다. 효능감을 본인이 느껴서. 그리고 이제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서울에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의원들 동선 같은 거 생각해야 되니까. 광화문이나 여의도 같은 데 한번 집회 크게 한번 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좋아하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다. 많이 좋아하신대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흡족해한대. 그걸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됐죠. 야권. 한국갤럽 기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외투쟁이 사실은 당내에서의 반발들도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거 뭡니까? 69박 70일 필리버스터 하겠다면서. 그래서 추석 연휴 다음에 국정감사 있잖아요. 국감도 있고 필리버스터도 70일 할 건데 장외투쟁 어떻게 또 합니까? 주말에.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국민의힘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입 기자입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를 위시하는 강경파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거 처음에 공지할 때 5만이라고 했다가 7만 명이라고 고쳤어요. 그 대구 집회 할 때. 근데 이제 7만이 언제 7만이 됐냐? 장동혁 대표가 연설하는 그 중에 인파가 더 몰리면서 7만이 됐다. 2만이 갑자기 늘었다.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 본인이 돼가지고 이게 스타가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장외 집회라는 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 해야 돼요. 추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더 추워지면은 하고 싶어도 동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외 집회는 리스크가 있는 게 막 버스도 동원하고 당협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막 해서 했는데 인파가 딱 찍고 사실 광화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집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종 인파가 비교가 되잖아요. 사진 딱 찍히잖아. 다 드론으로 찍잖아요. 찍었을 때 별로 안 모였네? 그럼 바로 이게 리스크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춥기 전에 더 추워져서 동원력이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두 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타이밍 보았을 때 저는 10월에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도기 딱 보고 한 번 정도 딱 더 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추석 민심 또 추석 연휴 끝나면 또 이런 말 하지. 추석 민심을 들어봤더니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정권 교체에 대한 반응이 벌써 불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청취한 여론을 모아서 이 무도한 대여 투쟁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할 거다. 쇼를 한 번 할 거다. 확신합니다. 이 소수 의견인 이정주 기자는 역배팅 한번 하겠습니다. 근거가 역배팅이야 지금. 저는 코인 타워서 한번 지금 한번 역성명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의견이에요. 합리적인 의견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지 못할 거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전화를 한번 쫙 돌려봤거든요. 당협위원장들하고 이제 쫙 돌려봤는데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가장 큰 거는 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돈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장외 집회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이제 국감, 이제 세 번째는 공천권 때문인데 제가 짤막하게 드리면 그 대구 집회를 지금 첫 하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대구에서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대구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올려야 돼요. 전국에서 다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비용까지 계산해 봤거든요. 이제 물어보면 말을 해줘요. 얼마인데요? 버스 대절하면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나절에? 하나에? 왕복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사람들 불법이지만 요식 뭐 간식거리라도 챙겨야 돼요. 그러면 버스 한 대에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타거든요. 500명 모으는데 한 대 올리는데 한 250만 원 들어요.
그러면 500명 대 2,500 듭니다. 근데 이거는 현역 의원들은 후원금을 받고 공식적인 정치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을 수가 있어요. 예. 당협위원장들은 모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원외 인사들은 게다가 지금 야당이잖아요. 예.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못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서 하려는 그 1차 집회는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편하게. 영남 의원들이 많잖아요. 현역이. 예. 그래서 영남 의원들이 많은 곳에서 한 거예요. 동원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많이 보이거든. 왜 서울에서 못했냐. 세이브 코리아처럼 이런 한번 역치값을 찔러놨기 때문에 서울에서 잘못 모이잖아요. 진짜 완전 개쪽 팔리는 수가 있어. 거기 비교가 돼서 너무 적게 그렇죠. 왔다 이렇게. 전환기 때 뭐 세이브 코리아 윤호겐 할 때 실제로 여의도 8차선을 다 채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론 띄워서 분명히 저희 매체 같은 매체들 바로 비교하거든. 뭐 3월에 열기 어디 갔나 해가지고 초라한 국민의힘.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대구에서 한 거예요. 실제로 갔던 사람들도 버스가 안 보인대요. 다 KTX 타고 왔어. 왜냐? 30명이 안 되니까 개별 모집. 그게 더 낫다. 규모의 경제가 되면 버스 대절합니다. 근데 15명 태우고 버스 대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남에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안방에 시작한 것 자체가 장애 집회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럼 두 번째 출구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시작한 건 쉬워요. 장애 집회 끝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무슨 명분으로 시작할 건데요? 예를 들면 끝낼 건데요. 가을이 와서 추워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9월 이제 30일 날 하고 끝내는 이유는 이제 추석이 시작돼요. 딱 끊기 좋죠. 추석 명절까지 우리가 장애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귀성길 인사하면서 싹 끝내는 거예요. 근데 10월에 펼치잖아요. 어떻게 끝냅니까 그거를? 국감을 같이 돌아가는데 국감 중에 원타를 치더라도 그럼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뭐 시내에서 하는 예를 들면 밈 같은 거요? 갑자기 한번 모였다가 헤어지게? 장애 집회를 못 하거든요. 우선 28일에는 한다고는. 그러니까 10월에. 28일까지는 명절 앞두고 끝내는데 10월에 스타트를 해버리면 원포인트 집회도 그 집회가 출구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제가 이제 세 번째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장애 집회 이제 물어보니까 황교안 때는 거 왜 가능했냐 겨울에. 황교안은 이듬해 공천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멱살 잡고 간 거야. 당협위원장들. 오기 싫어도 와야 돼요. 그 이듬해 2020년 4월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12월 뭐 이게 쫙 조국 사태 밀고 오잖아요. 그 황나 대전 해가지고 할 때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공천장 찍어야 되니까. 현역도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지선이잖아요. 지방선거 뭐라고? 장동혁? 지선 끝나면 날아갈 건데? 장동혁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금 원내든 원내든 그 이 사람들 호주머니 털어서 인원을 끌고 오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부족하다. 좀 더 직접적이어야 돼. 야 이거 너 안 오면 너 목 날라간다. 잘 봐, 나 공천권 나 쓸 거야. 이렇게 직접적인 협박이 돼야 돼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TK 지역의 유모 의원에 대한 그 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찌라시 전문가로서 이건 어떤 의도로 돌린 거라고 보세요? 이건 의도가 없습니다. 유모 의원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친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잘 아는데 사석에서도 아까 이제 김준일 선배가 마지막 땡땡 이 마지막 요게 포트였어요. 땡땡 야네 땡땡야 이게 있었는데 실제 그 사람 말투다. 실제 그 말을 자주 써요. 저도 사석에서 자주 들었어요. 물론 저한테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거는 그냥 투명하게 진실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찌라시가 아니다. 의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굳이 말하면 자포한 건데 뭐 그 정보의 가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넘어가시죠. 그 국민의힘 추가 구속자 나온다에 있어서도 이정주 기자만 소수 의견인데요. 계속 배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먼저 하실까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려면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권성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구속되기까지 거의 뭐 길게 잡으면 6개월이고 짧게 잡아도 3개월이에요. 한 달 안에 급속도로 수사가 진전돼가지고 구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간적으로. 물론 혐의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몇 명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한 달 안에는 좀 쉽지 않다. 저는 내년에 오히려 구속될 수도 있겠다. 누구를 좀 유력하게 보세요? 뭐 이름 얘기하면 너무 부담돼. 혐의 이니셜로 혐의 정도.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 쪽에서 내란 특검은 아니고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다. 구속자가 추가적으로. 여튼 추가적인 구속자 있을 수는 있는데 10월이 아니다. 10월은 아니라고 봐요. 그 똑같은 의견이세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구속시키려면
한 달보다 더 이전에 미리 언론 지면을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 수사가 막 좁혀지고 있어. 혐의가 뭐가 계속 나와. 들여다봐야 돼. 이게 쭉 나오면서 쌓여가지고 장작이 쌓인 다음에 불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특정 의원이 막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끓어올라가지고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월 중에 추가 구속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추가 구속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표결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 있고 국정감사 있고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있고 이런 전국에서 지금 체포동의안 넘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꾸시겠어요? 가야죠. 제가 가는 건 가는 거고, 저는 비겁하고 싶진 않아요. 듣다 보니까 설득은 됐어요. 이게 왕의 자리 너무 오랜만에 올라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시기가 있는 시험이라는 걸 깜빡했어요. 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 달 안에 좀 어렵겠다. 근데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K죠, K인데. 네. K가 많은데, 김건희 특검인가요? 김건희 특검이죠. 이름 말씀드릴까요, 그냥 여기? 시사인하고 저랑 같이 소송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시는 거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도당위원장 김정재 의원. JTBC 보도에서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뭘 보고 있냐면, 단순하게 여러 개 꼬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당시 윤석열을 둘러싼 특보들. 그 의원들 중에 특보들 이제 명단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윤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지금 포진해 놨어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지도를 잘 그리긴 했는데, 윤영호 씨가 당내 정무나 이것까지 파악해서 접근한 게 아닙니다. 당시 사실상 이제 대통령 후보 그리고 인수위 했을 때 특보들 현역들이 안 쳐지거든요. 한 4-5명 돼요.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거고. 그래서 윤핵관 중에 이제 권성동한테 접근했고, 권성동 의원이 가장 먼저 돈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은 혐의가 있죠, 지금. 그걸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봤냐면, 무엇보다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윤영호 씨랑 한학자 총재가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윤영호 씨와 한학자는 서로 지금 증언이 달라요. 한학자는 당연히 나는 안 시켰고, 윤영호가 지가 혼자 횡령해서 한 거다. 개인 일탈이다. 윤영호 씨는 당연히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혼자 마련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비서실장 정원주 씨예요. 영장 기각됐잖아요. 이분이 이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분은 사실 이제 불구속으로 지금 구속 상태는 아니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거든요. 근데 이 정원주 실장이 사실상 현재 한학자 총재의 귀를 잡고 모든 실세라는 통일교 내부 취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 지도부가 지금 새 지도부가 지금 물러나라는 내부에 성명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새 지도부가 올라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정원주 실장의 일파예요. 내부에서 지금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교 쪽에서 분명히 한학자 총재가 살기 위해서는 유인면 멘트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다만 이게 한 달 내는 아닐 것 같다. 제가 이 문제는 버릴게요. 그러나 바꾸진 않겠습니다. 좀 짧네요. 근데 그 시험 문제 낼 때 한 달 기준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올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물론 이게 내재된 그건데 아니, 문제에 써있진 않더라고요. 앞으로 꼭 쓰겠습니다. 바로 치고 며칠까지. 꼭 쓰겠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흥분해가지고 한 번 우승했더니 이걸 까먹었어요 지금. 저 다음 문제 한동훈 증인신분 아니. 강제 구인된다는 다 X를 드시긴 하셨네요. 그렇다면 지금 민심 투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좀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왜 이런 행보를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왔어. 그걸 합리적으로 추론하려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잘 모르는구나, 못하는구나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겠죠. 그러나 사실 저것도 바로 조롱 밈이 돌게 되잖아요. 저 사진 캡처돼가지고. 치킨. 왜 저걸 할까? 좀 의아하긴 한데, 그러니까 딱히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거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못해서. 물론 이제 그 팬덤에서는 좋아하겠죠. 팬덤에서는 좋아하겠죠. 역시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훌륭하고 서민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날도 이게 이렇게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다 선풀 달지. 거기다 악플 달겠어. 팬덤이 들어와서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장동혁이나 한동훈이나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지금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회 나갔더니 막 2만 명이 더 왔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다들 막 응원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나 좀 인기가 있나 봐.
착하게 되잖아요. 지지층이랑 둘러싸여 있으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 본인이 가면은 막 이렇게 팬덤들이 와가지고 뭐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자 그러고 막 풍선 흔들고 꽃 주고 하니까 아, 내가 뭘 해도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좀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기획을 누가 한 건지 참 보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 이렇게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대권에서 멀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이제 큰 틀에서 사실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전 대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뭐 지금 특검하고 막 각 세우는 것도 그걸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강제 구인을 하면은 한동훈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증인인데, 참고인 증인인데, 그러니까 굳이 특검이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X를 든 거고, 이거는 지금 한동훈은 주목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당원도 좀 자기 우호적인 사람도 모으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으나 조언을 드리자면은 거기에서도 중앙 정치 얘기를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막 거제도의 배경으로 그거 그런 얘기 하려면 도곡동에서 해도 돼요. 그걸 뭐하러 거기 가서 그거를 얘기를 하냐. 치킨 배달도 서울에서 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현안을 이제 그 사람들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앙 얘기를 차라리 잠깐 빼고 그냥 몇 개월 사실 잊혀져도 큰 문제는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판이 크게 흔들릴 날이 올 수 있다. 네. 이게 또래이시지 않습니까? 영상 편지 짧게. 우리가 그 정도 사이다. 안녕을 하고 나오고 그 정도. 전화하는 사이 아니에요? 아니 전화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전화를 하진 않아요. 전화가 오면 받긴 합니다. 오면 받는다. 한동훈 대표 전화해라 이 소리. 나의 영상 편지가 듣고 싶으면 전화해라. 저는 맨날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네, 뭐 짧게 한동훈 대표 이야기 하고 넘어갈까요? 시간 관계상.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 뭐 저 민심 투어하는 거 뭐 진정성 있는 거 좋게 봐요. 좋게 보고 이제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이제 곽 기자님 말한 대로 컨셉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저게 이제 요새 영포티 있잖아요. 치킨 배달하면서 옷을 너무 잘 입어요. 그러니까 민심 투어를 하려면 민심 안에 들어가야지. 누가 저런 옷을 입고 저 영피프티 같은 옷 입고 옷을 잘 입잖아요. 뜨끔한데? 아니 근데 영피프티 지금 김준희 선배는 치킨 배달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레스 코드라는 게 뭐 그건 아니지만 TPO가 좀 안 맞다. 보통 치킨 배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러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차려입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하루 벌 하루 먹기 바쁘고 빨리빨리 배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이럴 때는 예를 들면 모자 쓰고 헬멧 쓰고 다니니까 머리에 젤 잘 안 바르거든요. 배달원들은. 저도 배달 옛날에 알바해봤는데 눌려가지고 그걸 바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체험 삶의 현장이라면 저분이 이제 그러니까 TPO를 맞춰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하는 뭐 소득까지 낮출 필요는 없지만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가장 그 사람들과 흡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일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조언 드리고 다른 것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지금 증인 이제 특검에서 증인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뭘 염려하는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한번 나가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계엄의 어떤 해제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러면 나가서 못할 말도 없어요. 우은식 의장도 갔고 다 갔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갔고 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준대요. 근데 왜 못 나가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가게 되면 사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그 내부에 뭔지 모르겠지만 진술대로 더 풀어버리면 국민의힘을 때려야 돼요. 잘못하면.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 그 시간대별 그런 것들 다 물어볼 거거든요. 책에 나왔다 하지만 책에 시간대별로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동훈과 한덕수의 공동정부론 이거 있잖아요. 짚어야 될 게 많죠.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한덕수는 계엄 문건을 안 봤다고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한덕수랑 손을 잡고 한덕수한테 물어봤겠죠. 혹시 계엄에 동참하셨습니까?
한덕수 안 했다고 했겠지. 근데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덥석 믿고 손을 드는 사람에게 정권을 맡긴다고요? 그건 더 위험한 겁니다. 네. 사실 그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거예요. 꼭 나와야 된다. 네. 특검이 청구한 거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 판사가 다시 길 지정한 거는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거라는 게 이걸 좀 존중해야 되고 김예지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은 갔잖아요. 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개파의 소위 말하는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본인이 항상 뭐 자신 있게 저희는 내란에 반대했고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타이밍에 약간 이제 그 쫄보 성향 보이면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 이거가 사실 지난 전당대회 결과 여파로 쭉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큰 정치를 못 하는 거죠. 네. 자, 김현지 비서관이 이제 국정감사 나온다에 있어서는 세 분 다 오를 드셔서요. 그럼 짧게 김현지 비서관이 근데 여전히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바가 있는지를 짧게 이야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혹시 김현지 비서관 혹시 시작하세요? 김현지 총무비서관. 예. 요새 그 정권의 실세잖아요. 그렇게 불리죠. 저희 이거 뭐 생방송인가요? 한 푼가요? 녹화잖아요. 녹화인가요? 네, 녹화하시고 자르실래요 그러면 알아서?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이야기 하시려고? 아니 이제 성남 시절부터 풀어야 되니까. 따로 콘텐츠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망류 한번 갑시다. 사망류. 너무 길어. 이제 끊어야 돼. 네. 아니 근데 김현지 비서관은 뭐 지금 현재 국감 이슈는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사실 이제 총무비서관이 총무가 원래 예산과 인사를 다루는 조직이죠. 조직은 맞는데 지난번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화를 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우리가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 이제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서실장한테 토스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오히려 나오면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어제 저희 방송 나왔던 장윤선 기자도 나온다고 본인 취재 결과 말씀하셨고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도 보니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끝까지 봐야 돼요. 그건 그렇죠. 봐야 되는데 처음에 명단에 안 나온 거는 그러나 민주당이 이 사람을 지금 출석시키기 부담스러운 어떤 기색을 준 건 맞아요. 그거는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네. 처음부터 명단에 넣었어야 돼 그냥. 자, 곽우신 기자. 네, 아니 뭐 다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나오기로 했으니까 나와서 오히려 잘 못하면 국민의힘이 역풍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해서 증인 신청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깔끔하게 나와서 소신껏 필요한 거 있으면 해명하고 얘기하고 하면 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아니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슨 뭐 비선 실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느 대통령이나 다 실세가 있는 거죠. 측근이 있고 실세가 있고. 근데 그게 문제가 있거나 법을 위반하면 문제인데 실세인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인사 문제 얘기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총무비서관인데 왜 인사 문제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라는 건데 뭐 부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제 다 인수위 없이 시작이 돼서 이제 정돈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실무적인 일을 아마 제가 했을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을까. 별로 저는 이슈될 거 별로 거의 없다. 그 생각 들어요. 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저희 방송이 다음 달에 이제 할 때쯤에 에이펙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트럼프 김정은 만났다 자체가 채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의견이 갈렸으니까 이 부분으로 간단하게 내가 왜 이렇게 들었는지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준일 평론가부터 쭉 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 바닥이 갑작스럽게 되는 게 많기는 한데 지금 김정은의 그동안 최근에 최고인민회의 하면서 지금 입장 밝혔잖아요. 비핵화에 비읍도 꺼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법에다가 넣은 거니까 비핵화를 하는 거는 위헌이다. 니들 대화의 전제 조건조차 성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비핵화 얘기 안 하고 너 잠재적 핵보유국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에이펙까지는 그 입장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그리고 미국이 이제 뭐 전략보고서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연말쯤에 나올 거예요. 그게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입장이 안 정해진 상황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판문점 깜짝 회동은 여기에서도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움직였는데 아무 성과가 없으면은 이거는 자기 몸값만 낮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남한은 아예 상대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에이펙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만나준다? 그러면 한국은 이 에이펙을 띄워주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정은은 그걸 절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딴 나라인데 아예 딴 나라고 적대적 그것도 적대적 두 국가로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만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까도 비슷한 얘기 드렸는데 물이 끓으려면 0도부터 99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이 트럼프 어차피 많이 원하기는 하는데 만나려고 하면은 필요한 준비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와서 뭔가 얻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김정은, 트럼프가 만났을 때 그 회동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을 거고 특히나 북한한테는 뼈아픈 경험이었기 때문에 쉽게 나오기 어렵다. 트럼프가 갑자기 빅딜로 엄청난 걸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만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 앞두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최근에 그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지아 사태나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지금 마가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관세 협상도 보시면 저게 미국 내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외신을 보면 저거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관세를 저렇게 매기잖아요. 지금 미국 물가가 안 잡혀요.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니까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확 못 내리니까 자산 가격도 거기에 연동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나 트럼프가 추진한 정책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탈출구로 한번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 유인이 있다. 그렇죠.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김정은의 이제 선택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5대5로 봤는데 김정은도 이번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사실은 김정은도 현재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을 때 물꼬를 타야 돼요. 그리고 사실 안 하겠다는 소리는 이제 외교에서는 안 돼요. 안 하겠다는 소리는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 만날라 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꺼져라. 난 너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뭐 말이 길잖아요. 저도 보면 이게 문제 틀릴 때 제가 말이 길잖아요. 뭐 저도 문제가 틀릴 것 같으니까 시점이 있었니 없었니 하는 거지. 맞을 것 같으면 그런 거 안 합니다. 갑자기 자아성찰까지 하시는 기성주 기자. 저는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달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로서 세 분의 정답이 어떻게 발현될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9월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9월 2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